어른이 되는 게 설레기보다 두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. 바로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인데요.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와 오롯이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. 밥을 차리고 공과금을 내는 소소한 일들을 나홀로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. 무엇보다 당장 지낼 집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막막하다는데요. 해마다 2,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떠나지만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. 보육원 퇴소자들의 힘겨운 홀로서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. 그제 아침 서울의 한 보육원입니다. 60명의 원생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에서는 추석 맞이가 한창인데요.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강우혁 군에게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다릅니다.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추석이라서요.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더 있고 싶은데 더 있을 수 없으니까.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곳 보육원에서 자란 우혁이는 5개월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보육원을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만 합니다. 의식주는 물론 모든 것을 혼자 꾸려나가야 하는 삶. 퇴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혁이는 성인이 된다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.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나가면 진짜 어려울 텐데 난 잘 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? 이렇게.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당장 살 수 있는 집입니다. 서울의 경우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이 지원되긴 하지만 그 돈으론 혼자 지낼 방 한 칸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500만 원으로는 요즘에 좀 어림없어가지고요. 돈 없이 나가면 힘들 테니까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렵사리 지낼 곳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. 앞으로는 보호자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역시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. 대구에 있는 보육원에 사는 현정양은 퇴소를 앞두고 자립체험을 통해 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이겨내보려고 노력 중인데요. 이제 제가 혼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장도 보고 이제 일상생활 그런 기술도 익히면서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돈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6만 원을 주고 이렇게 돈을 이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시면은 그 돈 안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또 그런 기술을 익히고. 단체 생활이 익숙한 보육원생들에게는 스스로 밥 한 끼 차려 먹고 공과금을 내고 하는 것들이 모두 연습이 필요한 일인 겁니다. 하지만 혼자 사는데 필요한 기술은 배워도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은 스스로 터득해야만 합니다. 안 아픈 게 제일 최고라고. 아프면 괜시리 또 마음 약해져서 막 내가 왜 이렇게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되게 서운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. 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3만 2천여 명. 그중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은 해마다 2,000명이 넘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퇴소 전까지 일자리를 찾기 힘든 데다 정부가 주는 자립정착금으로는 방을 구하기는커녕 기본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집을 구한다 해도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뭐 몇 달 있으면 끝나는 문제고 그 전에 나는 직업을 구해서 다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막 꼬여 있으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긴 하거든요. 올해 초 홀로서기를 시작한 희지 씨 역시 자립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. 제가 직접 겪으니까 살 곳이 없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. 막막하고요. 살 곳이 없다는 거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퇴소 후 처음 며칠은 모텔에서 그 뒤로는 아는 선배가 사는 기숙사에서 얹혀 지내기도 했던 희지 씨. 무엇보다 희지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이제 자신에겐 돌아갈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다는 거였습니다.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.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정도로 힘들까. 가족한테도 외면당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버려질 만큼 잘못했나 이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퇴소 이후의 나날들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. 앞으로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지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. 20살인데 20살이라고 어른은 아니잖아요, 다. 네,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.
조사에 따르면 보육원을 나온 청년 가운데 약 40%는 미취업 상태. 직장을 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 탓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생활에는 어떻고 물어보잖아요. 그걸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결국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은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열악한 주거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, 불안정한 고용이 악순환을 낳는 겁니다.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의 다수가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하는 예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그리고 사회가 온당하게 주어질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. 퇴소자들을 위한 자립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최근 한 지역에서 자립지원 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. 센터에선 퇴소 아동들을 위한 기존 지원책을 보완해 체계적 방식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. 우선 퇴소자에게는 주거 지원과 함께 청소년 10명당 멘토 역할을 하는 관리사를 1명씩 배치했습니다. 이 관리사는 시설에서 나온 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퇴소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자립체험과 자립교육을 실시해 미리 홀로 서기를 준비시킵니다.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해서는 답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최소한 자립 전 1, 2년 전부터 자립 후에 5년까지는 필요한 사후 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를 해나가야 되는 게 명확한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 해 퇴소자들이 2,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센터의 숫자 역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보육원 퇴소 아동들이 편견 가득한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과 관심이 절실합니다.